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개적인 활동을 잘하지 않습니다. 또 특별한 자리가 아니면 일부러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신임 검사들에 대한 당부였습니다. 자, 그동안 윤석열 총장은 상당히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때문에 직무가 정지되기도 했고, 또 징계위원회 회부돼서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뚜기처럼 살아났습니다. 최근 윤석열 총장은 이 본연의 총장직 말고는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처럼 무슨 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지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틈새를 타고 이재명 지사가 지금 1위를 차지하는 조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2위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했던 요지는 공정성이었습니다. 공정성 확보야말로 인권검찰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들으라고 한 말 같기도 합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일종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굉장히 불쾌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국 전 장관의 자녀 문제입니다. 특히 딸 조민 씨의 경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라는 이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을 때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는 엉터리임이 드러났습니다.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강자이기 때문에 강자에 따른 이렇게 보호받아도 되는 겁니까? 자, 과거 정유라 씨 기억나십니까? 자, 정유라 씨의 입학 취소가 됐습니다. 재판받기도 전에 취소됐습니다. 정작 정유라 씨는 구속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조국의 딸은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느냐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은 또 있습니다. 그 유명한 쌍둥이 자매의 숙명여고 부정시험입니다. 자, 이미 이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조국의 딸은 그렇습니까? 또 최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최강욱 의원이 변호사로 있을 때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1심 판결에 따라서 이 인턴 증명서는 가짜입니다. 이 가짜 증명서를 바탕으로 연세대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가짜 증명서를 제출한 조국의 아들은 왜 검찰이 기소하지 않습니까? 이 둘 다 지금 범죄 의혹의 당사자인 겁니다. 조국의 아들, 조국의 딸 모두. 그런데 기소도 하지 않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인 게 맞습니까? 권력자의 딸, 권력자의 아들, 그것도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의 아들과 딸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를 베푼다? 자, 윤석열 총장은 조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가혹한 수사를 했다고 지금 이 여당은 맹비난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눅이 들어서 이런 범죄 혐의 일부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조국의 딸, 조국의 아들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겁니까? 자,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혹시 아닌지.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청와대와 여러 관련 부처들이 함께 불법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이미 기소가 된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입니다. 청와대의 전 비서관들이 줄줄이 모두 13명이 울산시장 현직 시장 송철을 포함해서 기소가 됐는데 왜 재판이 1년째 스탑입니까? 최근에야 이진석 상황실장 기소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오늘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작정하고 발언한 것은 아닐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총장의 이런 메시지는 오늘 오전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기습적으로 방문해서 티타임을 가진 것으로도 짐작하듯이 이제 공개적으로도 활동을 나선 것으로 봅니다. 이제 검찰 간부 인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만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신상 필벌에 대한 그린북을 가지고 그동안 했던 그 인사평점 고가를 가지고 아마 협의할 겁니다. 이번에도 박범계 장관이 추미애처럼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성윤의 유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박범계가 윤석열과 청와대 사이를 조정할까요? 자, 지금 이 문제, 공정성의 문제는 박범계 장관 본인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박범계는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사람입니다. 폭행을 휘둘렀다고 해서 패스트트랙, 당시 그 사건의 폭행 피고인으로 지금 곧 재판에 서게 됩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이 바로 그래서 공정성을 이야기한 것은 이런저런 이유, 힘 있는 사람한테 봐주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윤석열 총장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국민의 검사임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검사. 문재인의 검사가 아닙니다. 권력의 검사가 아니라 국민의 검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당초 오늘 신임 검사 신고식은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박범계 장관의 이 취임식이 이날 같은 시간에 열리는 바람에 오후로 연기됐습니다. 자,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윤석열 총장은 범죄 혐의에 대한 객관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잉 수사가 빈발하게 돼 국민들의 자유와 창의를 저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것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해서 채널A 사건을 지휘했습니다.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런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총장을 빼고 본인이 정권을 휘둘렸습니다. 과잉 수사였습니다. 검언유착이라고 하는데 검찰 한동훈, 언론 채널A 이동재 기자인데 이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공소장에 한동훈 공모라는 단어도 쓰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객관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없이 수사에 착수한 추미애, 이성윤을 깐 겁니다. 이게 바로 국민들의 자유와 창의를 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총장의 부인, 윤석열 총장의 장모, 윤석열 총장 본인 막 수사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무혐의, 윤석열 총장 부인 무혐의, 지금 몇 개 남긴 했지만 이건 역시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는데 결과가 뭐가 남았습니까? 과잉 수사입니다. 자, 이런저런 것들을 부드럽게 윤석열 총장이 오늘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신임 검사들에게 말합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다. 국민의 검사는 생각을 잊지 말라.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 보호 정신을 늘 지녀야 한다. 약자를 보호하라는 겁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이 지금 서울고검에 가 있습니다. 재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공익 제보자 당시 카투사 사병 A씨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약자입니다. 공익 제보자는 이렇게 민주당 현역 의원들로부터 노골적으로 명예가 짓밟히고 정작 동부지검 김관정 지검장은 추미애 아들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고검으로 다시 수사 기록이 넘어갔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오늘 신임 검사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공정성입니다. 약자입니다. 장관의 아들, 전직 장관의 아들, 딸 봐주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법사무의 특성에서 나오는 개별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검찰 조직 전체의 통일성을 위한 감독체계가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자, 이것은 이성윤 지검장이 생각납니다.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 수사팀이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를 보고서까지 내고 직접 방에 찾아가서 항의하고 설명했는데도 지금 뭉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검장이 거부하는데도 수사팀은 전자결재를 올렸습니다. 바로 이게
개별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최강욱 대표를 기소했을 때 이성윤 지검장은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3차장 검사가 전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휘였습니다. 여기에서 법원도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을 패싱하고 한 것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검찰 조직의 통일성 총장이 지휘합니다. 동일체 원칙입니다. 자, 윤 총장은 또한 검찰 조직 내부의 소통과 설득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법사무의 특성에서 나오는 개별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과 검찰 조직 전체의 통일성을 위한 감독 체계가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왕따가 됐습니다. 차장들이 우리 동반 사퇴하시죠? 이렇게 말할 지경에 이렇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의 신임검사 신고식에서의 발언들은 아마도 박범계 문재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왜? 이제 임기가 6개월쯤 남았습니다. 2번이나 살아났습니다. 쳐내려면 쳐내. 나 윤석열이야.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신임검사 이 신고식에서 발언들이 중요한 것은 지난 8월에서도 중요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더 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은근히 독재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법 집행의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절차적 정의, 즉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에서 나오지만 절차가 합법적이지 못했습니다. 자, 이 윤석열 총장의 신임검사 신고식 메시지는 지금 문재인 정권 그리고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범계 현 장관, 신임 장관에게 검찰 간부 인사 똑바로 하라는 강력한 암묵적인 시위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윤석열 총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문재인 정권은 속으로 움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